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3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3월의 어떤 전략이겠죠. 근데 저희의 생각은 3월 역시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관한 간략한 어떤 좀 이유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저희가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기 이 갭자리 있잖아요. 이 갭자리를 일단 메꿨습니다. 이 메꿨고 메꾼 상태에서 빠지고 뭐 고생하다 올라올지 아니면 반등한 김에 올라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갭자리를 메꿨다라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나마 좀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좀 자주 보는 코스피를 그나마 약간 좀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는 달러 대 유로를 좀 보면, 어, 과열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보조지표상의 어떤 과열권에 들어왔다가, 여기를, 이 상단을 탁 이렇게 터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바닥이 다 와갈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어, 요 지표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돌지 않을까? 돌았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시장을 좀 보면, 내일은 휴장이잖아요. 그리고 3월 1일 날, 거래 재개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1일에, 한국 2월 수출입이 나옵니다. 보면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1월 마이너스 폭에 비해서는 2월에 나오는 것이 그 폭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마이너스권이지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월에 거래 재개하고 2월 새벽에는 미국의 ISM 제조지수 역시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에게는. 근데 이 지표 역시도 1월이 47.4였고 2월은 48 정도로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보면 1월에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도 반등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좋은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EPS가 상향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주가가 간다면. 근데 EPS가 지금 쭉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쫙 내려왔는데요. 벌써 한 30% 가까이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됐는데 EPS가 내려가고 있을 때 PER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상승들이 나온 것인데요. EPS가 내려가고 있으면 PER이 부딪힙니다. 이 일정 정도의 어떤 PER의 어떤 상단 밴드에서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가의 어떤 상방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EPS가 돌아 나가면 PER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EPS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 뭐 시장은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써보면 3, 4월에는 포워드 EPS가 바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다양한 어떤 고용 어떤 선행 지표들이라든지 장단기 금리 차, 물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건데 뭐 지금 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미 오히려 인플레는 최악을 지났고 경기 침체 우려의 에서는 어떤 반등의 조짐이 나오는 이런 저희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또 세게 반등하고도 있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그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침체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빠져서 침체가 오지 않았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제 이야기하느냐는 좀 다르겠지만, 이미 침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 역시도 이 정도권이면, 이 정도 MDD라면 이미 침체이죠. 그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보면은 이때가 코로나거든요. 어, 그리고 2022년 1, 2월, 1, 2 분기 때 이미 기술적 어떤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고요, 성장률들은.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EPS의 상향이라고 봐야 될 텐데, EPS가 이게 아주 이런 침체, 아주 센 침체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가 30 정도거든요. 30? 요 라인이 30 정도 라인인데요. 아이고, 여기까지. 이거 왼쪽 그림만 먼저 볼게요. 30 정도 라인인데, 보통 30을 오지 않고, 보통 이렇게 EPS가 추세적으로 돌 때, 코스피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돌 때, 그때부터 어떤 대상승의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0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은, 30을 깼을 때가 리먼 때, 코로나, 여기가 코로나 때였죠, 여기가.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EPS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락한 국면에서는 걱정하는 EPS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30% 언저리를 이미 깼거든요. 30%를 깬 상황에서 보는 것이 남았다. 이제 곧 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게 되면 그 당시 때 이렇게 EPS가 돌 때를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아주 강한 상승세가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장을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 지표와 코스피 200,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외한 코스피 200의 MD들을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요. 거의 같이 갑니다. 거의 같이 가죠. 근데 약간씩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가 조금 빠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약간씩은 이렇게 보면 약간씩은 좀 빠른 느낌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쵸? 약간씩 아주 근데 지금 1월 달에 컨퍼런스 보드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등한 것이 좀 약하기도 했고, 사실 이것이 진짜 확인되려면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반등을 하고, 2분기 정도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될 것이고, 3분기에는 EPS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 주식을 담아야죠, 지금은. 오히려 하락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선행지수 역시 뭐 컨버스 보드 돌고 하면 이게 돕니다. 같이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OECD 선행지수 돌았죠. 그리고 최종 결론은 요건데요. 이게 KB증권에서 나온 것인데 저가 가장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2500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EPS 요 저항 라인에 PER의 어떤 상단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EPS가 이렇게 돌아 나간다면 이 PER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 EPS가 돌기 전에 어, 코스피가 먼저 돌 것이라고 보는데 요 전저점들은 깨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기지는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이 전저점을 이렇게 내려와서 깬다면 그때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깨지 않고 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 돌 때는 보통 사이클이 돌 때는 반도체라든지 어떤 경기 민감 섹터들, 화학 쪽 이쪽이 좀 반등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덱스 200도 열심히 사고 있고, 얘네들은 지금 흔들리더라도 더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본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대형주로는 큰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도에 산다면 큰 수익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어,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노랜딩도 아닌 것 같고, 이미 경기 침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어떤 좀 이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예. 아이고, 아이고.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음,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3월 1월, 3월 1일, 3월 2일 요 지표들, 한국 수출입과 ISM 제조지수 이런 것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저평가 차트로는 저평가 느낌이 잘 안 나지만 사실 실적으로 보면 저평가인 상신 EDP를 일단은 어떤 트레이딩 느낌으로 좀 매수를 일단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매수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목표 정도가에 왔을 때 시장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의 변화가 없거나 뭐 그렇다면 더 보유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종목이어서 일단은 뭐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를 좀 볼까요? 아주 단타 매매를 잘 안 하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를 좀 합니다. 계속 꾸준히 단타 매매를 하는데요. 하는데 어, 회원분들한테는 잘 말씀 안 드리죠. 너무 복잡하고 힘들까 봐.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말씀드렸던 원준이라는 종목은 요때 매수해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일간 차트 상단 정도에 닿았을 때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상신 EDP는 오늘 단기성으로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만 원 정도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어떤 우상향을 잘 해준다면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2만 원 요 언저리 근처 오면 뭐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거 상신 EDP가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이 라인들을 한번 돌파한다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한다면 실적 대비 워낙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애들의 시세가 나왔는데 얘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월간 차트의 이 보조 지표가 인제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상승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이 진짜 잘 간다면 이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정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일단은 가볍게 한번 들어가 봤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쉬는 날인데요. 오늘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뭐 시장 그냥 좀 보지 마시고 쭉 쉬셨다가 3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